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우 이슈토크입니다. 4.15 총선이 막을 내린 지도 3달이 지났고요. 민선 7기 지방의회도 후반기 활동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데요. 후반기 활동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 지역 정가 전망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4.15 총선도 벌써 3달이 지났고요. 민선 7기 지방의회도 후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정치 상황, 정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난 그 4.15 총선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지역 발전의 중요한 경제 정책이 거의 실종되다시피 했었는데요. 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선거 과정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바로 순천을 중심으로 한 동북권 그리고 목포를 중심으로 한 목포권의 의대 유치였었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얼마 전에 정부와 또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2022학년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의료 인력을, 그러니까 의대 중원을 1,000명 정도 늘린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사실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의 16개 시도 지자체 가운데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시도가 바로 우리 전라남도였습니다. 네. 이와 같은 상황, 물론 기존의 정치인들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지역의 주민들도 이와 같은 상황이 되기까지 일정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정부를 향해서 의대 유치를 주장을 했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 벌어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전에는 의대 중원에 증설을 하면은 그 기존의 의사분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네. 포화 상태인데 의대 정원을 증설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사이드 에펙트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반대가 심했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좀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의사분들도 반대가 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21대 국회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사실 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지난 총선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의대 유치 거의 모든 후보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었는데요. 네. 이번 우리 지역의 유치 저는 확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동북권의 핵심적인 이슈, 지난 총선 관련해서 이슈는 여수 순천교회 사건의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또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특별법 제정, 이 부분은 아마 이번 21대 국회에서 무난히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서남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상풍력 단지 조성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또 흑산도 공항 건설 관련해서도 우리가 기대한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네. 또 민선 7기 관련해서는 너무나도 그 언론에 많이 회자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선 7기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연속 13개월 동안 도정 만족도, 그러니까 도민들에 대한 어떤 도정에 대한 그런 만족도가 전라남도의 김영록 지사가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네. 대단한 그런 고무적인 그런 소식인데요. 또한 도내 22개 시군 지자체 평가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이 시간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매니페스토 시청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내 22개 시군 지자체의 민선 7기 전반에 대한 평가도 매우 좀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지방의회 관련해서는 천연 정치인들이 좀 많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한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과거에 비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러한 민선 7기 전반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4.15 총선 이후에 정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고요. 예, 예. 이번에는 경제 분야는 어떤 예.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4.15 총선이 이제 100일 좀 이제 지나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같은 경우 이제 의대 유치는 이제 확정적이니까 네. 뚜렷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어떤 우리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회의원분들이 어떤 법안을 발의한다든지 이 부분은 아직은 거의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전남에 10곳의 지역구가 있는데요. 10곳 모두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석권을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들의 역할, 중앙정치인들의 역할을 하면은 법안의 발의, 법률안의 발의라든지 예산의 심의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정부 예산을 가지고 와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더욱이 우리 지역은 타 시도에 비해서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한 재정 자립도가 30% 정도 되고요. 목포시 같은 경우도 20% 내외이니까 상당히 열악한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수치는 어느 정치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정학적인 그러한 운명적인 그러한 우리 전라남도의 그런 상황인데요. 따라서 이와 같은 정부의 우리 지역의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낮다 보니까 정부가 큰 예산을 주지 않으면 대규모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번 4.15 총선 결과만을 가지고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우리 국회의원, 지금 21대 국회의원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경제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국회의원, 특히 좀 지역의 경제 지식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학습하는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예, 예. 4.15 총선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예. 또 지방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했습니다. 그간 지방의회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후반기 어떤 점에 집중해야 할까요? 예, 많은 분들이 지방의회 무용론을 얘기를 합니다. 네. 지방의회 의원들의 어떤 자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지방의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 전반기에 그러니까 11대 그 지방의회 전반기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금의 불미스러운 일, 좀 눈살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좀 아마추어적인 그런 형태가 좀 보였었는데요.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 더불어 민주당의 인기가 정말 하늘을 치솟았죠. 네. 따라서 우리 호남은 거의 민주당 후보들이 석권을 했었고요.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영남권이라든지 충청권, 그리고 또 강원권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거의 석권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준비되지 않는, 미처 지역에서 준비되지 않는 그런 정치 초년생들이 갑작스럽게 이제 의회에 입성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아마추어적인 형태를 띄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좀 안정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사실 지방의회 역할, 우리의 정말 피 같은 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져 있는지, 네.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후반기, 11대 후반기
그 지방의회 집행부들에게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무슨 뭐 지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정치를 해달라 이렇게 거창하게 부탁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자기를 뽑아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섬기는 자세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치, 지역을 위한 정치를 해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정치와 경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정치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본연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응원의 박수를 보내줘야 되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견제와 균형 또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통제관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외부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시민사회단체들의 어떤 역할. 저도 이제 그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만은 지방의회가 정상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그런 감시 활동 또 내부적으로도 그런 통제관리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제가 이 시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지방의회 의원분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좀 사회적인 비난을 받았을 때 대부분 그 의원이 속해 있는 정당 내에서 제명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원내에서 제명 처리하는 이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결과는 그렇게 우리가 희망하는 것만큼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민소환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그럴 만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을 때 주민들이 그 의원을 소환해서 그 잘못을 지적하고 또 잘못이 크면 의원직을 박탈시키는 그런 주민소환제에 대한 그런 조건을 좀 낮췄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진정으로 지역민들을 위하는 예. 지방의회 역할을 기대해 보겠고요. 예. 이번에는 전남도와 지자체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후반기 어떤 점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예. 22개 시군 지자체 성과, 앞으로의 어떤 과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상 네.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전라남도를 대표해서 네. 전라남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관련해서 전라남도가 성과로 제시하고 있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블루 에코노미, 푸른 경제라고 하죠. 그래서 뭐 신재생 에너지, 해상풍력 이게 다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성과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또 전라남도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전공대 유치라든지 또 국고예산 7조, 또 전남도 예산 9조 원,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또 관광객이 6천만을 작년에 돌파를 했습니다. 이것 또한 의미가 있고요. 또한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가 착공이 됐습니다. 1조 2천억 정도의 그 사업비가 투입되는데요. 아마 이 경도 해양관광단지가 조성이 되면 동북권의 관광산업은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한 15,000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을 했거든요. 전라남도에서. 또 뭐 에너지밸리 조성이라든지 뭐 SOC 산업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눈에 띄는 그러한 성과를 보였습니다만은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김영록 지사님께서 13개월 연속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그 지자체로 좀 더 뽑혔었고요. 네. 특히 최근에는 그 전라남도에서 그 전남관광재단이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 제가 뭐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우리 전남이 나가야 할 방향, 우리 전남을 먹여 살리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또 관광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전라남도가 관광재단을 출범을 시켰는데요. 이와 같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반기 민선 7기 관련해서 정말 전라남 도뿐만 아니라 22개 시군지자체가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 한 3가지 정도만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는 그 일자리 창출입니다. 고용 증대인데요.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냅니다. 기업 이슈가 매우 중요한데요. 기업은 생물이거든요.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된다면 오지 마라고 그래도 기업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남의 경우 대규모의 그런 그 소비 시장, 대규모 도시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인적, 물적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우리 전라남도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손을 놓고 이렇게 기다릴 수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전라남도나 22개 시군지자체 또 중앙정치인, 지역정치인들이 힘을 합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또 기업 유치를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 전남도와 도내 22개 시군지자체에게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 늘리기 정책에 좀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겁니다. 네. 사실 우리 전남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인구 소멸 지역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귀농, 기호, 기천 같은 이러한 획기적인 정책을 좀 수립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우리 전남이 되도록 그래서 좀 인구가 증가돼서 좀 활기찬 전남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지금은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시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19 관련해서.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그러한 그 정책이 지금부터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기업이 생물이라는 비유가 좀 인상적인데요. 이렇게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말씀하신 인구 증가, 또 코로나 시대 이후를 대비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뭐 이건 여러 번 말해도 부족하지 않을 텐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정치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겁니다. 뭐 어떤 역할, 또 어떤 마음가짐 가져야 할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지역의 정치인들, 뭐 도지사, 시장, 군수는 나와 별개야, 내 생활과 별개야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게 정치고요. 네.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들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또 멀리 생각하는 도지사님이나 시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지방의회 정치인들입니다. 네. 따라서 그들에 대한 관심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되고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됩니다. 이제 4.15 총선도 끝났고요. 이제 민선 7기 후반에 접어들었습니다. 또 11대 지방의회 원구성도 이제 마쳤고 이제 후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잘한 것은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고요. 또 잘못한 것은 잘못한다고 화덕이 야돈을 치고 그렇지만은 어차피 우리와 함께할 정치인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역의 정치인들 또 우리 주민들이 힘을 합치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우리가 좀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지역의 정치인들 또 시장님이나 군수님 도지사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참 정치 생활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좀 그러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치인뿐만 아니라 경제인뿐만 아니라 지역민들까지도 많은 관심과 좀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남 지역의 경제와 정치 상황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남의 발전을 위한 남은 과제와 전망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민선 7기 후반기가 시작되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이 마련되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